안녕하십니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관해서 발표하게 된 7조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데이크스트라, 다익스트라, 다이크스트라, 데이크스트라 등 부르는 발음이 필자마다 다른데 앞으로는 다익스트라라고 부르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래프에서 꼭지점 간의 최단 거리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엄밀한 명칭은 노드이므로 앞으로의 발표에서 꼭지점을 언급할 때는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컴퓨터 과학자인 에츠어르 다익스트라라는 분이 만드셨습니다. 다익스트라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연필과 종이 없이 20분 만에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이 복잡성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도 같이 강조하시며 생전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저와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수업 중 교수님께서 왜 유명한 프로그래머들은 탈모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코드에 관련한 질문을 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사진을 보고 문득 든 생각인데 이분은 충분히 유명하신데 머리카락이 풍성하신 걸로 보아 유명한 프로그래머여도 머리카락이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경로를 찾는 과정을 기숙사에서 원형원까지 가는 경로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하는 기숙사의 경우 예지 3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선 모든 노드는 그림과 같이 원으로 노드 사이의 길은 선으로 나타내줍니다. 이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노드들 간의 거리를 나타내주면 되는데 저는 이 거리를 제가 직접 걸어보고 모든 노드들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직접 걸어보고 세본 걸음수를 적어놓았습니다. 직접 걸어서 측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드들 사이의 길을 선으로 나타낸 뒤에는 아래와 같이 표를 그려줍니다. 표에는 모든 노드들이 있어야 하며 시작점인 기숙사 아래에는 0이라고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우의 수를 셀 때 가능한 경로는 거의 다 세보겠으나 누가 와도 비합리적인 경로는 세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식당을 가는 경우를 세보겠습니다. 기숙사에서 바로 가는 경우, 골탕을 경유해서 학생식당으로 가는 경우에 두 가지를 세보면 기숙사에서 329걸음, 골탕까지 686걸음 걸은 뒤 학생식당까지 400걸음을 걷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는 이 두 가지 경우 중 더 작은 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골탕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기숙사에서 바로 갈 경우 686걸음, 학생식당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학생식당까지 329걸음 걷고 골탕까지 400걸음을 걷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표를 보시면 학생식당까지는 329, 고일탕까지는 686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의 경로는 더 빠르게 세보겠습니다. 후문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학생식당을 지나서 후문으로 가는 한 가지 경우만 세고 800일간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고일탕에서 800일간으로 가는 경우, 학생식당에서 800일간으로 가는 경우, 학생식당에서 고일탕을 거쳐서 800일간으로 가는 경우, 학생식당에서 후문을 거쳐서 800일간으로 가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후문과 800일간 밑에 각각 672, 889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간 경로까지 가는 거리를 누적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쪽문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두 가지만 계산해 두었는데 후문에서 바로 쪽문으로 가는 경우와 후문에서 내리로 나갔다가 쪽문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두 가지인데 내리를 거쳐갈 때의 내리는 내리의 80T라는 카페를 기준으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본관으로 가는 경우는 800일간에서 가는 경우만 계산해 두었고 내리를 가는 경우의 수는 후문에서 나가는 걸음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문, 800일간, 쪽문까지 가는 경우 세 가지 모두 계산되었습니다. 쪽문에서 원형원까지 가는 경우와 본관에서 원형원까지 가는 경우를 계산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쪽문에서 원형원까지와 본관에서 원형원까지 가는 경우를 계산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본관까지 가는 최소거리보다 원형원까지 가는 최소거리가 더 짧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시의 설명이 끝났으니 코드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된 라이브러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스트림은 파일 입출력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노드들의 위치와 거리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해줄 때 텍스트 파일을 이용했는데 그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iOS 스트림은 cout, cin 등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썼고
limit.h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스트링은 프로그램의 계산이 모두 끝난 뒤 경로를 출력할 때 문자로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windows.h는 가독성 향상을 위해 글자의 색을 넣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는 함수입니다. 노드 간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노드 값을 리턴해줍니다. 그 다음 지나간 노드의 SPTset 값을 true로 바꾸어 왔던 노드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줍니다.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는 행위를 반복하여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를 설명해 드릴 것인데, 코드가 너무 길어 가독성을 위해서 다음 그리고 다다음 슬라이드로 총 2번에 걸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코드의 윗부분입니다. 일단 저 포문은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작성된 포문인데, 아래에 보시면 int u로 시작되는 저 줄은 현재 거리가 가장 작은 노드를 찾기 위한 줄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SPTset u는 true. 이 줄은 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나간 노드의 값은 true로 변경하여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바로 위에서 보여드렸던 코드의 아랫부분입니다. 보시면 저 포문은 주변 노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포문인데, if 저 뒤에 써져 있는 것들은 더 작은 값으로 최단 거리를 갱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경로를 출력하는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br라는 어레이를 설명해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경로를 계산할 때 일괄적으로 모든 노드에 -1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두고 그 노드를 지나가게 될 경우 -1이 다른 값으로 변하게 코드를 짜두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if문을 이용해 bi의 값이 -1이 아닐 경우 지나간 경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된 라이브러리를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로 경로를 출력해드리는 코드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한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출력하는 결과는 각 노드별까지의 최단 거리, 경로의 두 가지입니다. 그중 각 노드별 최단 거리를 출력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fstrea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코드입니다. 중앙.txt라는 파일을 불러와 파일을 여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에러 오프닝 파일이라는 텍스트를 출력하게 해두었고, 그 다음엔 이중 포문을 활용하여 txt 파일을 불러와 어레이에 넣도록 코드를 짜두었습니다. 다음은 글자의 색을 넣는 코드입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글자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색을 넣어두었습니다. 코드에 관한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짠 코드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숙사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기숙사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각 노드들은 노란색으로 색깔을 넣어 가독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걸음수에도 파란색으로 색깔을 넣어 한눈에 눈에 들어오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는 몇 걸음 한 뒤에 아래에는 그 최단 경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숫자가 모두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알고리즘의 난이도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던 점인데, 이 점이 저희를 가장 괴롭혔던 점입니다. 며칠 밤을 새웠는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 과장을 하면 구글에 올라오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관련한 글의 10% 정도는 저희가 읽어본 것 같습니다. 또한 거리의 어느 정도 신빙성을 위해서 기준을 걸음수로 하느라 캠퍼스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점이 어느 때일지는 모르겠으나 준비한 시점은 가을인데 날씨도 좋고 캠퍼스도 운치 있어 나름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을에 저희 캠퍼스 예쁘니 한 번씩 돌아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같이 고생해준 저희 팀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저 PPT에 나온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예시 설명, 그 다음에 코드 설명까지 모든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긴 발표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